안녕하십니까, 사법정의TV입니다. 저희 사법정의TV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법정의TV를 응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널리 홍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을 받아서 저희 사법정의TV가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굉장히 역사적인 아주 뜻깊은 날이었는데요. 저희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그리고 안진걸 소장이 이끄는 인생경제연구소, 그리고 이종원 대표가 이끄시는 개혁국민운동본부, 사실상 작년 서초항쟁, 조국대전에서 서초항쟁을 이끌었던, 큰 대업을 이끌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참자유청년연대, 이렇게 4개 단체가 연대하여서 어저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를 했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을 포함한 5인에 대해서 저희가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과잉 수사, 직권남용이죠. 검찰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한데 그런 수사권, 영장 청구권, 그다음 기소권을 남용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무자비한 인권 파괴적인 수사를 자행한 부분에 대한 직권남용, 그리고 어제 상당히 참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이 제가 참 감정이 격앙돼서 힘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역사적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단죄돼야 된다라고 보고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또 반면에 정반대로 나경원과 최성애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안진걸 소장께서 말이 진짜 13번이지 정말 그렇게 많이도 고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도 단 한 번도 나경원을 그 혐의들에 대해서, 즉 자녀들의 입시 부정, 그 다음에 성적 비리 등 상당히 좀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 해에만 유독 장애인 전형이 생기질 않나, 성적이 D에서 A로 갑자기 옮겨지지 않나, 이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나경원 자녀에게만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것은 너무나 타당하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깔아뭉개기 식으로 지금까지 가고 있고요. 또 최성애, 여러분 최성애가 누구입니까? 동양대 총장으로서 시류에 영합해서 진실과는 거리가 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사실상 허위 증언을 해가지고 온 나라를 또 시끄럽게 하고, 또 조국 장관 일가를 정말 좀 무고한 어떤 피해자를, 정말 사법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한, 검찰에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장관 낙마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행하는,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이런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여줬던 그 최성애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런 최성애에 대한 어떤 비리, 범죄 혐의, 학력 위조는 명백하고요. 교육부 이미 취소했습니다. 취소한 게 아니라 그 발표를 했죠. 박사학위 다 허위라고.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가짜 박사학위 행세를 수십 년 했으면서 그 창장에다가 가짜 박사학위라고 명의로 했으면 다 그거 화문서 위조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횡령 배임 등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그대로 배당도 황당하기 짝이 없죠. 조국 장관 일가 수사를 담당했던 고용곤 반패 2부에 그것을 배당해서 여태까지 제대로 수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호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중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법관들에 대한 조국 장관 재판 물론이고 다른 주요 사건, 검찰들에게 봤을 때 사건의 경중을 따라서 자신들에게 보기에는 중요한 사건의 담당 판사들, 재판부를 불법적으로 사찰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향, 자녀 관계, 여러 가지 가족 관계라든지 어떤 판결의 그동안의 성향, 우리 법 연구회 등등, 심지어 그 전날
판결 전날 술을 마셨다든지 이런 개인의 동태같이 아주 민감한 그런 개인 정보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서 어떤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사실상 과거에 국정원이 민간인을 사찰했고 경찰이 민간인을 정보과에서 민간인을 사찰했던 이런 불법적인 행동들을 검찰이 담당 재판부에 대해서 자행했다는 이런 충격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을. 여러분, 저희는 어제도 기자회견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 이 단순히 윤석열에 대한 어떤 직무정지의 징계 사유라고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윤석열과 어쨌든 검난을 주도했던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을 부정하고 정면으로 도전했던 이런 검찰 쿠데타의 주역들은 반드시 형사적인 판단, 사법 처리의 범위에서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건들이 앞으로 어떻게 배당이 되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낱낱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긴급하게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바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 이것은 또 하나의 더 큰 문제인데요.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 이후에 고검장 6명,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다음에 광주, 그리고 수원이 새로 생겼는데 이 6곳에 고등검찰청이 있는데 그 고검장들 6인이 성명서를 발표했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사실상 부정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이 검사장들, 전국의 지검장들과 또 대검에 있는 이런 간부들이 이제 검사장인데 그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이성윤 지검장 등만 빼고는 대부분이 다 또 성명서에 동참을 해서 직무정지를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성명서를 냈고 또 전국에 있는 지검 또는 지청에 있는 평검사들 또한 이런 식의 어떤 성명서를 집단으로 발표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검사는 명확하게 국가 공무원이죠. 그들도 다 국가의 녹을 받는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 예산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국가 공무원이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자, 국가공무원법, 오늘 저희가 이 부분을 꼭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이 국가공무원법이 얼마나 중요한 법이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러 형태의 공무원들에 관한 국가공무원의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모두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국가공무원법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아주 세세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라는 조항인데요. 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여러분, 검사는 명확하게 대통령령에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검사는 여기 예외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노무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공무원은 대다수의 공무원처럼 이 66조 제1항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따라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노동운동도 안 돼. 즉 노조 같은 건데요. 노동운동, 이 노동 3권이라고 하는데 그 노동 3권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런데 그 밖에 지금 이 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항명하듯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그 명령 조치였죠. 청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이거를
그것에 대해서 이 집단으로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항의 정면으로 저촉되는 부분입니다. 공무외이죠. 어떻게 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직무정지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총장에 대해서 내린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을 이렇게 반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항명을 하는 듯한 거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공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검사의 공무가 무엇입니까? 사건 피의자들을 조사하고 범죄를 수사하고 또 그 기소하고 또 공판을 참여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직무 범위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집단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2%수에 대해 자기 개인 생각을 올리는 거야 뭐 그렇다 치지만 지금 말씀드린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집단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이런 것들은 바로 집단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 행동은 물론이고 이번에 어저께 이 윤석열 외 이 수사 라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국 장관 일가 과잉 수사 그리고 법관 불법 사찰을 자행했던 윤석열 등에 대한 이런 고발을 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사들의 이런 집단 행동, 그 밖에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 이것에 대해서 국가공무원 제66조 1항에 의거해서 조만간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를 청구하겠습니다. 그 징계 사유가 또 중요한데요. 제78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78조 징계 사유 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즉 아까도 그 66조의 집단행위 금지죠.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은 바로 징계 사유에 들어갑니다. 제78조 1항에 따라서. 그리고 제79조에 보면 징계의 종류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은 좀 다른데요. 검찰청법에 따라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파면이 검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6개가 아니라 5개입니다. 즉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래서 5개인데 그래서 최고로 중한 중징계가 해임입니다. 그 다음이 강등인데요. 그 검찰청법에는 해임, 면직이 있네요. 강등이 아니라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를 범한 경우에는 제78조의 징계 사유에 바로 해당이 되고 또 79조의 징계 종류 그리고 검찰청법에 나오는 검사의 5가지 징계를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누는데 감봉, 견책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가 아니고요. 해임, 정직, 면직, 정직의 경우는 중징계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가 봤을 때 지금의 이 상황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국가공무원이 어떻게 국민 앞에서 이런 식의 자신들의 공무를 벗어난 집단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정말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집단 행동이라는 것은 어떤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검사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명분입니까? 저게 정당한 명분입니까? 단순히 자신들의 어떤 총수인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직무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자기들이 위기감을 느껴서 옛날에는 이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사 동일제 원칙이라고 해서 지금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간 군대식인데요. 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이런 계급별로 쭉 이렇게 평검사까지 이것이 하나의 검사는 하나의 몸이다라고 해서 이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공공의 이익의 대변자로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어떤 조직을 위해서, 조직의 안위를 위해서, 정치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패단이 너무 커서 더 이상은 이제 그런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그런 행태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강령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러분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무 이유 없이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했나요? 6개, 무려 6개에 달하는, 그리고 그 법관에 대한 그 불법적인 사찰,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성향까지도 수집하는 이런 부분을 판사들에 대해서 그걸 비일비재하게 그게 괜찮다는 식의 그런 마인드 자체가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뒤를 파고 어떤 전날에도 뭐 술을 마셨다는 이런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그 판사가 그 전날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를 어떻게 알아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사실상의 뒷조사 아닙니까? 그런 식의 행태를 정당한다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것이 정당하다는 양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거는 도대체 검찰들이 주장하는 개혁이 뭡니까? 그들의 검찰의 정의는 뭡니까? 그리고 개혁의 정의는 뭡니까? 국민을 위한 봉사자입니까? 자기들의 어떤 세상을 옹호하기 위한, 자기들의 기득권을 철통같이 지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철저한 집단 이기주의입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여러분, 국민들의 시각에서도 여러분이 분노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국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그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자신들을 지휘 감독하는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의 명령은 정말 귓등으로도 않는 겁니까? 도대체 검찰 출신 검사 선배님이 법무부 장관을 할 때는 순한 양들이고, 예? 그리고 비검사 출신, 검찰이 아닌 어떤 추미애 장관 같이 판사 출신 또는 교수, 조국 장관이나 박상기 장관 같은 어떤 그런 분들이, 교수분들, 지식인들이 장관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따위로 집단 항명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번 차제에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자들 이런 식으로 집단행위하고 반발하고 항명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제66조에 의거해서 단호하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줘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후민을 손상하고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물론 우리 함께 연대하기로 한 반검찰개혁 응징 국민행동, 뭐 안진걸 소장님 그 민생경제연구소뿐만 아니라 또 개국본, 당연히 또 참자유청년 연대 등 또 서울의 소리, 또 여러 진보 진영의 뜻있는 단체들이 다 규합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가 법무부의 법무장관에게 이번에 성명서 발표와 집단 행위에 가담한 모든 검사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000명,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 가까이 됐다고 칩시다. 이번 차제에 전부 징계를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누가 검찰권에 어떤 이런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 공권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든 권력, 국가 공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이하 모든 행정부, 정부의 모든 권력, 공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바로 헌법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검찰권도 이것도 국가 공권력인데 그것도 무조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권한인 양, 자기들의 권력인 양 그동안 국민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그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감내하고 있습니까? 조국 장관이 정말 자신의 가족들이 철저히 정말 이렇게 정말 도마 위에서 인권이 파괴되고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이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버텨왔고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분들의 개인을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저희는 우리 스스로가 검찰개혁을 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간절히 염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그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검찰개혁과 여러가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경찰개혁이라든지 국정원개혁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런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업무를 그 대업을 여러분 우리가 맡긴 겁니다. 그런데 검찰들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추미애 장관이나 또 전에 조국 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요. 그들을 우리가 선출했던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 바로 우리 촛불 국민들을 사실 상대로 한 전쟁 선포입니다. 저는 검찰에게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위는 바로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는 행위들이 곧 국민에게 하는 대적 행위다라는 부분, 대항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희 영상 꼭 10분 이상씩 꼭 전파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저렇게 집단행동하는 것이 과연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 우리 대한민국 촛불 국민들 정말 검찰개혁을 간절히 원하고 70년 동안 해오지 못한 이 거대한 검찰개혁의 이 대업이 정말 이제 결실을 하나씩 맺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절체절명의 심각한 형국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대항하고 우리들을 적대하고 우리들을 탄압하는 그런 행위라고 봐야 합니다. 같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여기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저항하는 것이다. 반헌법적이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검사들의 이런 집단행위 자체가 국민에서부터 나온 검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검찰권이란 것도 결국 국가공권력도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온 건데 어떻게 저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저렇게 사용하고 있나요? 조직의 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입니까? 윤석열을 차기 대권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다시 한번 우리들은 일어서야 합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다시 한번 이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던집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과 꼭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검사들 개개인에게 우리 국민들이 준엄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지금 당장 쌓여있는 산적한 산더미 같은 이런 검사 업무를 내팽개치고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반민주적인 자신의 직속 어떻게 보면 상관이나 마찬가지인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항명할 생각, 거기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불순한 행동을 꾀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정말 촛불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들의 봉사자로서의 모습을
정말 지켜보고 있는, 눈을 부릅뜨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준엄하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그런 불순한 행동들, 집단 행위들을 멈추지 않으면 저희 국민들이 직접 국민의 손으로 응징할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준수하십시오.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여러분 준수하십시오. 절대로 이 법은 그냥 존재하는 법이 아닙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 검사로서 국법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국민 앞에서 공익의 수호자요, 국법의 수호자로서 그러한 집단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국법을 준수하십시오. 국가공무원법 준수하십시오. 제66조 집단행위 금지 준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정말 너무나 비장한 심정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직기강이,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듯이 검사들이 자신들의 어떤 국가공무원임을 선언하고 행동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저렇게 헌신탑처럼 지키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지 저는 정말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 국민이, 우리 국민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왔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추미애 장관만의 문제, 또 대통령만의 문제는 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정말 이런 독재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민주주의의 탄압 속에서 피를 흘려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문민통지라고 하는 또 민주주의의 이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저항하고 변화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만은 기득권을 놓지 않고 적폐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절대 이런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가로막는 이런 적폐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도 정말 국격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아카데미상,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의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그래미상에서 아마 우리 BTS가 수상할 것이 굉장히 유력해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화적으로 김구 선생님이 드디어 꿈꾸셨던 문화대국, 그리고 문화로서 선진국가가 되는 이런 꿈이 결실을 보고 있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정치 분야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리고 검찰 사법제도 면에서는 아직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검찰 사법개혁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너무나 비장한 심정으로 여러분께 일장 연설을 또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너무나 무겁고 참 너무 어두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지켜야 합니다.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우리 사법정의TV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으로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법정의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밑에 나가고 있는 후원 계좌로 저희 사법정의TV, 아직 좀 후원이 거의 없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후원이라도 저희 이 방송을 운영하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만 눌러주셔도 여러분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우리 촛불 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 이 영상 꼭 전파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여러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국을, 나라가 처한 이 어려운 위기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